자, 이 시간에는 이제 등기 신청 첨부 정보에 제3자 허가 동의 승낙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토지거래 허가와 농지증명 둘 중에 하나를 묻는데요. 여러분 교재는 535페이지 보시면 그 위에 표가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의 토지거래 허가, 그 다음이 농지증명. 농지는 농지증명이 있어야 등기할 수 있죠. 자, 두 가지입니다. 자료와 함께 설명드립니다. 자, 35페이지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드린 자료 35페이지 보시면 제3자 허가 동의서 공법상 허가서에 보면 토지거래 허가, 농지증명, 그리고 외국인 토지법 배우셨죠? 중개사법에 그 3번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토지 취득하고 등기할 때는 신고서, 허가서 내야 되고, 사법상 동의서 요거는 민법에 미성년자 등이 등기할 때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또 저당의 목적인 지상권, 전세권인 거 말소할 때 저당권자의 동의, 승낙서, 임차인이 임차권 양도 전제할 때 임대인 동의 승낙서, 다 이거 민법 시간에 배웠고, 우리 등기에서는 앞전에 저당권, 그 다음에 임차권 할 때 배웠죠. 또 말소 회복 등기할 때, 하여튼 우리 등기 시험에 제3자 동의서가 승낙이 필요하다면 승낙서를 내야 됩니다. 그죠? 36페이지 보십시오.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먼저 허가를 묻는 게 중개사법 시간에 토지거래 허가 배웠죠. 거기서 허가지역이라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인데, 제공하는 것, 허가 요하는 거 요하지 않는 겁니다. 시험에 묻는 게 어떤 건지를 말씀드립니다. 위에 칸에 허가 요하는 게 토지의 유상의 소유권 이전과 지상권인데, 특히 요거 하나 아셔야 됩니다. 유상의 지상권, 그것도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유상으로 할 때 있죠. 유상. 요때만 허가 대상이고, 그리고 이제 유상의 소유권 이전이 토지 매매 교환 대물 변제로 등기 취득하고 등기할 때, 그 다음 가등기 있죠. 3번.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는 매매 등기한 소유권 가등기나 담보 가등기인데, 요 가등기도 허가 받아야 되고, 법원의 판결로 취득할 때도 허가 대상입니다. 판결이 허가 받아야 된다 그랬죠. 허가 요하지 않는 게 이제 밑에 칸에 무상의 증여 또는 무상의 지상권, 2번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와 신탁법에 의한 신탁, 그리고 토지에 대한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인데, 임차권하고, 그럼 요거 우리 앞전에 시험에 임대차 등기할 때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임차권은 유상에 뭐 할 때만 지상권, 요게 허가 대상이고, 그 다음 상속, 수용, 진정, 명예회복, 경매 이런 등기는 토지 취득은 허가 지역이어도 허가 구역이어도 허가받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요 두 가지입니다. 지상권하고 유상의 가등기, 요거 잘 봐두시고, 다음 농지입니다. 농지법에서 배웠고, 농지법, 우리 공법, 농지법, 중개사법, 등기법에 다 나오는 유형이죠. 위에 칸에 농지증명 제공하는 건 매매, 증여, 교환, 내환, 농지 취득인데, 증여 물을 때요, 이거 했죠, 여러분. 부부간 농지 증여여도 남편 소유인 부동산을 부인이 증여 받아 이전해 갈 때도 농지 증명 받아야 되고요.
경공매 판결, 특히 경매, 농지 경매 받아 이전 등기할 때도 농지 경매 있어야 되고, 신탁 해지, 농지 증명 요하는 겁니다. 상속인 이외의자입니다. 밑에 칸에 4번,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거나 상속인이 농지를 유증을 받을 때는 농지 증명이 필요 없고, 상속인 외의자죠. 위에 칸에 4번. 상속인 아닌 자가 농지 유증 받을 때는 농지 증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5번, 위에 칸에 5번. 학교 교육법에 학교법인이 농지 취득할 때. 6번은 농지법에 농지 전용이 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농지 전용 허가 신고하고 농지 취득할 때, 특히 또 주말 체험 영농, 주말 영농으로 농지 취득할 때, 요거 다 농지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말씀드립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외운다가 아니고, 암기가 아닌 하나를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험에는 대부분 농지 증명 요하지 않는 거 있죠, 밑에 칸에. 이걸 물어가지고 상속, 수용, 진정명의, 취득시효 다 한 번씩 나왔죠. 농지를 상속받거나 수용하거나 진짜가 등기해 가거나 취득시효로 20년 점유하고 농지 취득할 때는 농지 좀 필요 없죠. 2번은 지문으로 나왔죠. 농지 공유하고 있다가 분할. 농지를 공유하고 있다가 뭐 한다? 분할할 때는 농지 증명 필요 없죠. 다시요. 농지를 공유하고 있다가 분할로 소유권 이전해 갈 때는 농지 증명 필요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농지를 담보농지 취득하거나 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거나 유증받을 때, 그리고 농지 가등기나 지상권 등 이런 임차권 등의 등기, 소유권의 권리 등기할 때. 6번, 7번은 국가나 지자체, 농어촌공사 또 국가가 농지 협의, 전용 협의하고 취득해 갈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 밑에 칸에 1번, 2번. 뭐 어렵지 않습니다. 1번, 2번만 잘 봐두시면 됩니다. 주로 요걸 가지고 최근에 다 물었죠. 우리 시험에는. 나머지 이제 그 위아래 항상 읽으시고 서로 비교할 거는 비교하면서 또 보셔야 됩니다. 다음 첨부서면 6번. 대리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인데, 이건 대리인이 할 때입니다. 임의 대리, 법정 대리 나누고,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요. 법정 대리는 가족관계 등록부, 임의 대리는 위임장, 이런 걸 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셔도 되고. 7번.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의 명의로 등기할 종중 등입니다. 여러분, 항상 나오는 종중 등이 등기할 때는 첨부 정보가 요 5가지인데, 정관, 기타, 규약부터 등기용 등록번호까지, 그죠? 쭉 보시고 3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총유물 그러면 종중 땅, 특히 관리 및 처분하고 등기할 때는 사원총회 결의 증명 정보가 바로 밑에 써진 처분결의서. 이 처분결의서는 말이죠, 여러분, 법인 아닌 사단, 종중 등이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 거기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 내니까
등기 권리자일 때는 등기 권리자로서 등기할 때는 이건 안 냅니다. 요거 물을 때요. 최근에 한 2번 정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처분결의서는 등기 권리자일 때 처분결의서를 또는 앞에 사원총회 결의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한 다음에 X. 권리자일 때 내는 게 아니고 뭐일 때 냅니다. 의무자. 꼭 알아두셔야 되고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8번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는 그 맨 앞에 적어진 주민번호가 없는 우리는 성명, 자연인은 성명, 주민번호를 적어냅니다. 그런데 주민번호가 없는 국가부터 외국인까지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되는데 누가 부여하는지만 잘 보시면 됩니다. 1번 국가 지자체 등 이름으로 등기하거나 국제기관이나 외국 정부 명의로 등기할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고시는 그 국토부 장관 하시고 2번 주민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우리 해외 동포, 해외 교포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에 부여하고 3번 법인은 등록번호를 주된 사무소, 회사 같으면 본점, 외국 회사면 국내 영업소 소재지 등기소 등기관에 부여하고 다음 페이지 38페이지 보시면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대한 등기용 등록번호는 시군 구청장이 부여합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종중등에게는 종중등은 누가 부여합니다? 시군구청장. 외국인은 등록번호는 체류지, 국내 체류지가 없으면 대법원 소재지를 체류지로 보고 거기 관할 지방 출입국이나 출입국 외국인 관세의 장이 부여한다. 요렇게 최근에 딱 요렇게 5가지 적어놓고 누가 부여하는지 묻는 문제가 최근 10년간에 딱 한 번 나왔습니다. 문제풀이 가서 문제로 설명드리기 전에 누가 부여하는지를 먼저 정리하시면 됩니다. 9번 신청인의 주소 증명 정보가 거기 이제 적어진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민등록 등초본인데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할 때 내는데 쭉 끝에 있죠. 매매는 매도인, 매수인, 가간통. 그 말은 매도인인 등기 의무자, 매수인인 등기 권리자 각각 냅니다. 요 가간통, 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험에 물었던 거는 주민등록 등초본은 매매 경우에는 의무자, 권리자 양쪽 다 냅니다. 가간통을 꼭 알아두시고 10번 토지 대장 등 대장, 토지, 건축물 대장을 내는데 요거는 소유권 그 1번에 보존 이전 등기할 때 냅니다. 왜 내느냐? 그 2번을 읽어보시면 동그라미 2번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대장을 기준으로 표제부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대장과 등기 기록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에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변경 요거 우리 배웠죠. 부동산 변경 등기할 때는 그 멸실까지 대장 내는 이유는 그것도 2번 1번 읽으시고 2번 부동산 표시 변경 멸실 등기할 때는 대장 정리 토지가 여러분 보세요. 토지가 분할되면 뭐부터 먼저 정리해야 됩니다. 대장. 그리고 등기할 때 토지 대장을 내고 임야 대장. 건축물은 건축물 증축에 따른 변경 등기할 때
대장부터 먼저 정리합니다. 멸실도 마찬가지고 대장부터 먼저 말소하고 멸실 등기할 때 요 대장을 냅니다. 왜 내는지 그 2번을 잘 읽으시고 그 11번 이거 여러 번 했죠. 건물의 도면, 토지는 지적도 임야도인데 도면입니다. 도면은 건물은 1번 구분 건물, 아파트 등 보존 등기나 특히 이제 나머지 건물의 일부나 토지 같으면 지적도 있지. 2번에 일부에 이거 뭐 얼마나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까? 부동산 일부, 토지 건물의 일부에 지상권, 지역권 등 용의권 등기할 때 그 일부를 표시한 뭐를 내라? 도면. 이 지문 여러 번 나왔죠. 그래서 도면은 특히 이 부분 부동산 일부에 용의권, 토지 건물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기할 때 그때 일부를 표시한 뭐를 냅니다? 도면. 꼭 알아두시고 다음 마지막 첨부 정보의 마지막이 인감입니다. 자, 인감은 앞전에도 소개했지만 등기 의무자의 인감을 냅니다. 의무자임을 확인하는데요. 첫 번째 그 인감 제공 요하는 거는 읽어만 보시고 시험은 출제 빈도가 좀 많이 낮아졌지만 이걸 묻습니다. 1번은 그냥 참고로 보시고 2번 맨 밑에 괄호 2번에 인감 제공을 요하지 않는 거 인감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등기. 자, 지금까지 나온 게 1번 등기 의무자가 없는 소유권 보존,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이나 멸실. 자, 인감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 등기 물을 때 그죠? 최근에 답으로 나온 게 보존 등기도 나왔고 멸실 등기도 나왔죠. 그러나 중요한 건 2번. 요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3, 4번은 읽어보셔도 됩니다. 2번에 지상권, 전세권, 저당 등 제한물권. 여러분, 제한물권 말소 등기할 때는 전세권 말소 등기, 저당권 말소 등기, 요런 말소 등기할 때는 인감을 안 냅니다. 꼭 1번, 2번 중에 1번은 읽어보셔도 되지만 2번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나머지 그 위아래는 참고로 보시고 다음 40페이지에 법인 등의 경우에 인감 요것도 뭐 쭉 읽어보시면 되고 참고로만 보시고 맨 끝에 4번 인감 증명 용도와 유효기간인데 거기 1번에 우리 여러분 매매 등을 해보신 분은 알지만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부동산 매도용 인감을 내고 매매 외에는 인감의 용도는 불문입니다. 무슨 용도의 인감을 내도 관계없고 매매만 매도용 인감을 내야 된다. 이렇게 아시고 두 번째 인감의 유효기간인데 인감뿐만 아닙니다. 등기할 때 내는 인감, 법인 등기 등기상 증명서, 주민등록 있죠. 아까 종초본, 가족관계 등록부 증명서, 건축물 토지 임야 대장 다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내야 됩니다. 유효기간 3개월 이내 다 똑같습니다. 등기할 때 제공하는 모든 서면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의 것을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을 내라.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첨부 정보는 시작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한 문제가 나오는데 물론 어디를 낼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서 어떤 등기할 때
뭐를 낸다. 요걸 정리하시고 이제 5절 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입니다. 여러분 자료로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교재는 539페이지 보십시오. 539페이지 보시면 등기 실행 절차 거기에 등기 신청이 이제 접수되고 심사와 각하 사유를 묻는 게 이제 나옵니다. 요게 여러분 이제 마지막 그 544페이지 위에까지 그 이의 신청은 지난번에 했고요. 자, 요 부분을 정리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작집은 거기 보시고 자, 41페이지 있죠. 여러분 갖고 있는 요 자료. 등기 신청에 심사 걸어놓고 중요한 거는 나중에 그 각하 사유 중에 사건입니다. 마지막 등기법 12문제 중에 마지막 예상 문제가 사건이 등기할 사건인 거 아닌 거 요겁니다. 자, 먼저 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 접수에 보면 등기 신청이 되면 접수가 되겠죠. 접수하고 접수 번호 부여하고 접수증을 준다 아시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쭉 읽고 4번 그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등기관은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기 사무 처리하죠. 요건 묻습니다. 등기관이 등기 마치면 그 등기는 언제 효력 발생한다? 접수한 때. 요 접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각하 사유 있죠. 심사를 해서 등기 신청이 접수가 되면 심사해서 각하 사유에 해당되면 각하를 시킵니다. 거부. 각하 사유가 거부입니다. 그 11가지 다음 페이지까지 각하 사유가 11가지인데 이걸 묻는 것보다는 그 각하 사유 중에 2번 사건이 등기할 사건인 거 아닌 거 요 10개 나중에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요걸 묻습니다. 자, 2번을 잘 보시고 다만 그 앞에 각하 사유 맨 위에 보면 다만 거기 잠깐 보세요. 각하 사유 1번 위에 다만 신청에 잘못된 부분이 보정 고칠 수 있는 것이면 등기관이 보정 고치라고 명한 날로부터 다음 날까지 그 다음 날 알아두시고 오늘 보정하라고 연락이 오면 다음 날 내일까지 휴일은 빼고요. 다음 날까지 보정하면 각하할 수 없다. 그건 각하하지 않습니다. 보정하면 되고. 자, 각하 사유 읽어보시면 되고요. 사건 요 부분 1번, 2번 보세요. 각하 사유. 사건이 그 등기소 관할이 아니거나 등기할 것이 아닌 걸 등기 신청해 오면 각하하는데 다만 요거 우리 배웠죠. 2번 밑에 관할 위반의 등기나 사건 위반의 등기는 당연 무효고 이걸 등기하였다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뭐 해야 된다? 말소. 자, 그래놓고 나머지 읽어보시고 42페이지 넘겨서 3번에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10개, 요 10가지 하고 다음 밑에 4번에 사건이 등기할 사건이 인 거 아닌 거 비교 요겁니다. 여기가 등기법 마지막 12번째 예상 문제입니다. 3번 요거 꼭 읽으셔야 됩니다. 등기 능력이 1번 등기 능력이 없는 물건이나 권리를 등기 신청해 왔다. 등기해달라고 왔다. 그럼 등기할 능력이 없는 물건이거나 권리니까 각하가 된다는 뜻이죠. 2번 법령에 근거도 없는 특약을 등기 신청하러 왔다.
3번 구분 건물의 아파트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분리 처분 금지인데 거기에 위반하여 분리하여 등기 신청하러 왔다. 4번 제일 잘 아시는 농지의 전세권 등기 신청하러 왔다. 농지의 전세권 등기 안 되죠. 5번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 담보로 못합니다. 분리하여 등기하러 왔다. 6번 일부 지분에만 일부 공유 지분에만 보존 등기 신청하러 왔다. 7번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 지분만에 상속 등기하러 왔다. 6번, 7번은 일부 지분이나 자기 지분만에는 안 됩니다. 요거 전원명의 나중에 비교해서 나옵니다. 다음 밑에 전원명의로 등기해야 됩니다. 8번 관공서나 법원이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 있죠. 무슨 가압류 이런 가압류를 촉탁으로 해야 되는데 직접 와서 신청을 했다. 9번은 이미 보존 등기된 부동산에 다시 이중이죠. 이중으로 보존 등기해달라고 왔다. 10번 그 밖에 신청 취지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해 왔다. 요 10가지는 법에 이게 등기법에 있죠. 그럼 등기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4번입니다. 이제 밑에 4번 비교. 자, 사건이 등기할 수 있다 없다인데 그 뒷면까지 다음 페이지까지 8가지고 앞전에 가등기할 때 여러분 중요한 가등기 대상 나중에 가등기에 가시면 가등기에 보면 가등기 대상인가 아닌 거 8개 있다 없다 요건 여기 뺐습니다. 이미 가등기 할 때 설명드렸고 가등기 물을 때 또 잘 나오니까 요건 빼고 나머지 이제 부분만 정리합니다. 가장 많이 묻는 거 보세요. 1번 우리 등기 시험에 첫 시간부터 등기 첫 시간부터 오늘 마지막 시간까지 1, 2번 부동산 1번 토지 건물의 일부 제일 많이 묻는 게 분할하지 않은 토지 건물의 일부에 특정 일부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이런 등기 이걸 용의권이라 하는데 일부에는 용의권은 등기되죠. 또 방금 이 시간에 부동산 일부에 토지 건물 일부에 용의권 등기할 때 도면을 내라 일부를 표시한 거죠. 그러나 토지 건물 일부에는 밑에 이제 비교 부동산 일부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은 분할하지 않은 일부에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중에 이제 다음 달 문제풀이 가면 일부에 할 수 있는 것 용의권 나오면 O, 나머지 거 할 수 없는 거 나오면 X. 이렇게 이제 문제풀이 할 때 하죠. 등기되는 건 O, 안 되는 건 X. 또 하나 2번 공유 지분입니다. 공동 소유자가 가진 지분에는 소유권 이전 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 처분 민법에서는 공유 지분 처분은 자유다. 자유라는 말은 공유 지분은 처분이 자유다. 그래서 요 지분 이전 저당 다 됩니다만은 그러나
공유 지분에는 밑에 안 되는 거, 소유권 보존, 용의권. 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지분에는 지상권 등 용의권은 그 어떤 경우에도 공유자 전원의 성낙 등이 있어도 지분에는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요거죠. 등기할 수 없다. 자, 이 마지막, 여러분, 이 부분, 부동산 일부냐, 공유 지분이냐, 이거 수없이 시험에 안 나오는 해가 없죠. 무슨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요거 묻는 거. 다음 43페이지 3번. 공유자 중 1인이 전원 명의로, 방금요, 자기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는 되지만 밑에 자기 지분, 공유자 1인이 가서 자기 지분만 보존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4번.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하는 걸 할 수 있지만 자기 지분만에 상속 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자기 지분만에는 할 수 없죠. 5번. 공유 지분이죠. 또 나왔죠. 공유 지분은 등기되고 공유 지분은 이전, 저당, 상속, 가압류 다 되죠. 그러나 합유 있죠. 합유 지분은 이전, 등기 자체가, 합유 지분은 등기가 안 되니까 지분 자체가 합유 지분에 무슨 이전, 저당 이런 거 나오면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건 아예 지분이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6번 농경지. 농지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참 저당은 되는데 딱 하나 전세권. 다 알고 계시죠? 농지에는 뭐만 안 된다? 전세권. 7번 민법에 지상권은 지상권과 지상물, 토지 위에 있는 지상물을 분리 처분할 수 있고 양도. 이건 등기됩니다. 분리. 그러나 저당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분리하여 등기하는 건 할 수 없죠. 8번 아파트입니다. 구분 건물. 여러분 늘 대지권 등기한 구분 아파트 등에, 자, 또 오늘도 마지막 아파트에 대지권 등기되고 토지 건물만에 그러면 여러분 토지 건물만에 그러면 이거 이전, 용의권은 토지만에 건물만에 토지 건물 분리해서 용의권은 된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의권은 되고. 다음 비교 밑에 8번 밑에 구분 건물 아파트 등 대지권 등기하고 토지 건물만에 이전, 저당, 가압류 등은 안 되죠. 특히 저당, 아파트 땅에만 건물은 두고 토지만에가 아파트 건물은 그대로 두고 토지만에 저당 이런 건 안 되죠. 여기까지 요 8가지를 꼭 이런 비교하고 가등기에 가면 가등기도 마찬가지 대상 사건이 가등기 대상의 제일 앞에 사건이 가등기 되냐 안 되냐 그거 다시 정리하시고 여기까지 정리해야 됩니다. 같이. 자, 근데 5번 등기 필정보 통지는, 자, 등기 완료되고 여러분 1번에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 등기를 하고 나면 등기 필정보, 등기 필증, 등기 권리증 말이죠. 등기 권리증 이거 작성해 가지고 누구한테 줍니까? 등기 권리자. 매매 같으면 매수인 산 사람 등기 권리 매수인에게 등기 필이 등기 완료
등기가 완료됐다는 증명서, 옛날 말로 등기필증, 지금은 등기필 정보를 교부해 주는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때는 통지 교부 안 합니다. 자, 등기필 정보를 여러분 통지 내지 교부하지 않는 게 또 거기 교부하지 않는 게 7가지 기역, 리언, 디귿, 리얼, 미음, 비읍, 시옷 요 7가지 정리해야 됩니다. 어떨 때는 교부 안 하느냐? 기역, 등기 권리자가 등기필 정보 통지를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부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등기필 정보를 안 받겠다면 교부하지 않습니다. 미연, 국가나 지자체가 권리자일 때, 서울시가요, 요 지자체, 국가나 서울시가 서울시 명의로 등기했을 때는 교부하지 않는다. 서울시에게는. 디귿, 리얼은 3개월 알아두시면 됩니다. 둘 다. 요 3개월이 뭐냐? 디귿, 등기필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통지받아야 할 자가 그 수신이 가능한 때로부터, 요건 전자 신청했을 때입니다. 어떻든 3개월 내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수신하지 않거나, 리얼, 밑에 리얼도 3개월, 등기필 정보 통지서를 수령할 자가 등기 마치고 3개월입니다. 요것도 수령한. 요건 방문 신청했을 때입니다. 아까 디귿은 전자 신청, 리얼은 방문 신청. 요거 했을 때 어떻든 둘 다 몇 개월 이내 안 받으면요 3개월. 요거 교부하지 않습니다. 미음은 성소한 의무자입니다. 여러분, 의무자가 신청했을 때는 안 줍니다. 반대로 미음에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했을 때 주죠. 이 등기필 정보는 권리자에게 주는 겁니다. 성소한 등기 권리자가 했을 때는 주고, 의무자가 했을 때는 안 줍니다. 비읍에 등기 권리자를 대위하여, 이게 이겁니다. 이거 채권자. 채권자 대위. 채권자가 요거 채권자 대위 신청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채권자가 대위 신청했을 때는 등기필 정보는 교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옷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했을 때 있죠. 앞전에 맨 먼저 직권, 그럼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죠. 요때는 소유자에게 등기필 정보는 교부 안 합니다. 단, 요 7가지입니다. 기역, 리언, 디귿, 리얼, 미음, 비읍, 시옷. 요거 꼭 정리하시고,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오늘 수업에. 등기필 정보는 다음 구분에 따라 통지하는데, 방문 신청을 하면 등기필 정보를 적었으면 이게 등기필 정보인데, 통지서, 등기 권리증을 주죠. 전자신청은 전산정보처리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메일로, 전자 메일 등으로 송신해 줍니다. 3번, 등기 완료 통지는 등기가 완료됐다는 통지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신청이 및 다음에 해당하는, 아까요, 등기필 정보를 교부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등기가 완료됐다는 통지는 해주죠. 등기필 정보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통지는 해줍니다. 보세요. 신청이 나고 성소한 의무자가 등기했거나 대위자, 채권자가 피대위자, 채무자를 대신해서 등기했거나 성소 판결로 권리자가 했을 때 의무자, 직권 보존 등기했을 때 소유자, 관공서 촉탁 등기 등은, 아까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이거 저 앞 페이지에서 등기 필 정보는 교부하지 않는데 등기가 완료됐다고 뭐는 해줍니다. 통지는 해줘요. 등기 필 정보 교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이제 등기 끝나면 6번 각 지적 소관청이나 건축물은 그 밑에 1번에 건축물 대장 소관청 시군구 토지든 건물이든 다 시군구 지적 소관청 건축물 대장 소관청에 알려주는데, 이거 왜 알려주느냐? 여러분 앞전에 우리 지적법에서 배울 때 여기 기역, 리언, 디귿, 리얼 이게 다 소유권 등기입니다. 소유권 등기했을 때는 그 전체 읽으시면 되고, 대장에 토지 건축물 대장에 소유자 정리 등기부상에 우리 이렇게 설명했죠. 지적법 토지 대장 소유자 정리할 때 토지 임야 건축물 대장에 소유자가 바뀌면 소유자 정리는 등기하고 나서 등기소에 통지받아 소유자 정리하는데, 다만 시험에 통지하지 않는 거 2번 밑에 동그라미 2번 앞에 기역, 리언 위에 4가지 기역, 리언, 디귿, 리얼 이거 적어주고 써주고, 소유권의 가등기 가시 삼형제 등기 이야기했죠. 가시 삼형제 등기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은 통지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가등기만으로는 소유자 변동이 있다 없다 이건 통지하지 않는데, 하여튼 통지하지 않는 건 무엇입니다. 물으면 시험에 가시 삼형제 등기는 통지 대상에서 뭐한다? 제외. 그건 소유자 변동이 없다. 다음 과세 자료 송부 마지막 7번은 세무서 등의 세무서에 과세 자료를 보내는데 등기관이 소유권 보존 이전 등 등기, 여긴 가등기도 포함합니다. 그 가등기 포함해서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동산 소재지에 관한 세무서장에게 통지해 주죠. 전산정보 조직을 통해서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세금 부과,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 했을 때 양도세 이런 거 부과 자료로 보내주는 겁니다. 과세 자료.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전체 등기법 요 부분은 여러분 우리 마지막 그 요약집의 맨 뒷부분 그 543페이지 맨 밑에 그 마지막 페이지 등기 완료 절차 6번하고 뒤에 544페이지 여러분 보세요. 등기 완료 통지까지 이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같이 보시는데, 여러분 교재 내용도 물론 우리 요약 이 본교재도 잘 돼 있지만은 요걸 다시 요약 정리를 해가지고 자료로 이렇게 정리해 드린 것이니까, 자 7, 8월 이제 요약 정리는 5, 6월 우리 요약 정리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7, 8월에 가면 문제풀이죠. 이제 물론 기출 문제 중심 아직까지 7, 8월에도 기출 문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제집 교재를 가지고 하면서 보충도 해드립니다만은 7, 8월은 이제 문제집으로 하고 9, 10월에 가면 이제 본 시험 대비 또 문제로 하게 됩니다만은, 자 일단은 요약을 하면서 여러분 7, 8월 문제풀이 가도 여러분 갖고 있는 요약지 교재와 특히 제가 이제 드린 또 요약해드린 요 자료를 다시 한번 또 보면서 여러분 파트별로 문제를 또 풀어드리고, 문제만 푸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요약
정리도 하셔야 됩니다. 요약에서 부족한 건 우리 이론 요약해서 부족한 거는 문제로, 또 문제를 풀면서 이론적인 공부도 또 순환해서 같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 6월 요약 강의는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7월 첫 주부터는 문제집 갖고 오시면 그 문제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7, 8월 2달간 문제풀이 강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문제풀이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